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섭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며 죽음 이후 장례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3대 분야 8개 과제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번 계획의 3대 분야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 지원으로 올해 18억 원을 투입하고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2일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 공포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시켰죠. 이에 영어 내실화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막상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계기로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방안 실행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실화 방안에 원어민 보조 영어 교사 확충과 해외 학교와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2013년 7,790명에서 2015년 3,260명으로 반절 가까이 준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 감축에 대해 예산 부족과 일선 교사의 영어 능력 함양으로 영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교육부는 입장을 바꿔 원어민 교사 확충과 원격 화상 수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이 나와야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린 장소라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 보육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3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도는 이날 협약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저출산 인식 개선 등의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청주 맘스캠프와 충주 아사모, 제천 어미모는 충북 지역 엄마들의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의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연 중심 생태하천인 전주천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자연 생태박물관 앞에 흐르는 전주천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생태하천임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복원 전까지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 오폐수로 4, 5급수 하천에 머무르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오염원을 제거하고 둔치식생과 어류서식처를 복구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제방은 수많은 돌을 망태로 덮어 만든 자연제방으로 대체해 성공적 생태하천으로 꼽혀왔으나 최근 들어 하천 내 쓰레기 수거 등이 제대로 안 되면서 도시 이미지마저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소한 주변 환경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산구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K린 전예은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청년 창업자들의 거주시설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광주도시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청년 창업자 거주지원시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창업지원주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주택은 광주시가 청년들에게 창업 꿈터를 제공하고자 북구 용봉동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공간으로 오는 28일까지 첫 입주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공급 규모는 개인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7호로 이곳에는 입주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회의 공간과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창업 지원 시설도 들어섭니다. 점점 취업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육성 정책들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대조적으로 창업은 지난 1월에 생긴 법인이 만 41개로 역대 최대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창업 열풍 속에 젊은 층의 창업 열기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중기부는 분석했습니다. 중기부는 2011년부터 선도대학을 선정해 창업 지원단을 통해 대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는 창업 교육과 멘토링, 한 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 등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통해 기업으로 발전한 전북대 홍현우 학생은 마카롱을 제조 판매하는 1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월 200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이런 동아리나 기업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개가 되어주지 않았나. 졸업 후에는 이제 공장을 임대하고 제조를 하고 카페를 통해서 또 3D 프린터 기업을 운영 중인 장광현 학생도 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간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은 창업 동아리뿐만 아니라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평택과 여주, 양주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 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에서 AI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역량을 철저히 해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평택 인근 지역인 안성과 여주 등에 AI 특별 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각 산란계 농가는 농가 앞에 소독 통제소를 설치해야 하며 산란 중추 출하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와 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원 지역 청소년들은 여가 문화 생활을 즐길 곳이 부족했는데요. 오는 6월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 지역 청소년들의 수건이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면서 이르면 6월께 개관될 예정입니다. 동충동 옛 시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청소년 수련관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약 2,600제곱미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수련관 안에는 체육활동장과 실내 집회장, 북카페,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프로그램실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는 앞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21일 동구 부산시 최초의 동구 치매안심센터를 오픈합니다.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무실과 만남터 등을 갖춘 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검진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기억력 검사 및 1:1 맞춤 상담을 통해 선별된 대상을 정상군과 고위험군, 환자군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내 읍면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도는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요. 시군은 조례 제정, 개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예산 집행 등을 지원합니다. 제주시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에 나섭니다. 시는 노후 간판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아 현장 확인 후 7월까지 무료 철거하기로 했는데요.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됐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3층 이상 판류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 등 노후된 간판을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